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도 삶이 끝없는 반복 속에서 힘겹고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대그룹의 창립자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실패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다. 이 작은 습관들은 작아 보이지만 사람을 멀리하고 돈을 떠나게 하며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 회장이 경고한 7가지 나쁜 습관을 탐구하며 이를 바꿔 사람과 돈, 기회를 끌어당기는 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작할 습관은 모든 성공의 기초,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가장 먼저 지적한 나쁜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출근하며 동료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감사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씨앗은 말라 죽습니다. 감사를 잊은 삶은 그 씨앗을 매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감사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사람들과 연결되고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마을에 2명의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선공은 손님이 신발을 맡길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제 가게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그저 농담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말이 진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망가지면 멀리 돌아서라도 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반면 같은 거리에 있던 다른 수선공은 늘 불평했습니다. 이 일을 해서 뭐가 남겠어? 결국 그의 가게는 손님이 줄어 문을 닫았습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감사의 태도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움직인다. 감사가 없는 곳에 돈도 머물지 않는다. 감사의 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꾸준히 감사를 표현하는 리더는 팀의 결속력을 50% 높이고 팀 성과를 20% 향상시켰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튼튼히 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추도록 도와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료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이 단순한 통장 숫자가 아니라 신뢰와 관계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 그 흐름은 끊어집니다. 이에 더해 제임즈 클리어의 어타믹 헤비츠에서는 매일 감사하는 작은 습관이 삶의 복리 효과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의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가 내일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지고 미래의 협업 기회를 열어줍니다. 반대로 감사를 무시하는 것은 부정적인 습관을 쌓아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매일 몇 초만 투자해 감사를 전해보세요. 커피를 내준 종업원, 도움을 준 동료에게. 그러면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를 키우며 이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그는 작은 계약에도 파트너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진심은 현대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동료의 미소, 가족의 존재. 이 작은 기억을 새기는 순간
내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다른 위험한 습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을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을 깊이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 아이디어, 혹은 삶의 대담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설렘을 느끼지만 곧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돈이 부족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경험이 없어. 몇 초 만에 당신은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줄줄이 댑니다. 이것이 정주영 회장이 경고한 두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만 찾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성공할 방법을 찾아라. 이 습관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사람과 돈, 성공을 당신의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두 명의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뱃사공은 큰 파도와 강한 바람을 보고 즉시 항구로 돌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배의 못이 약해. 바람이 너무 세, 위험해. 결국 그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뱃사공은 같은 폭풍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밧줄을 단단히 묶어보자. 배를 가볍게 해보자. 항로를 조금 바꿔보자. 그는 비틀거리며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만 찾았고 두 번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이 단순한 원칙으로 세워졌습니다. 돈이 없을 땐 신뢰를 담보로, 기술이 없을 땐 몸으로 배우며, 길이 없을 땐 땅을 고르고 다리를 세워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칙의 힘을 더 이해하려면 알리바바 창립자 마인, 잭마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초기 창업 시절, 그는 자본도 기술도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수십 번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거나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결책에 집중했습니다. 소규모 투자자를 설득하고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개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리바바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거물이 되었습니다. 찰스 차얼즈 도이그의 더 파워 오브 헤비트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습관 루프를 만듭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습관을 형성해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9년 포어브즈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한 경영진의 85%는 왜 할 수 없지, 대신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특히 시간이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는 비즈니스에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가게 열기, 혹은 친구에게 사과하기. 무엇이 당신을 막았나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거나 나는 능력이 부족해 라고 말했나요? 이런 말들은 무해해 보이지만 기회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정주영 회장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1970년대 현대가 외국 회사로부터 조선 계약을 받았을 때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회사 내 많은 이들이 우리는 이런 큰 배를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울 수 있지? 어떤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지?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까? 그는 팀을 일본에 보내 기술을 배우고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며 세부 사항을 직접 연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는 계약을 완수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비결은?
이유가 행동을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작은 이유들이 당신을 막고 있지 않나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지만 시간이 없거나 창업하고 싶지만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제임스 클리어의 어타믹 헤비츠에 따르면 변명 대신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부정적인 습관을 강화하며 이는 점차 정체의 악순환으로 이끕니다. 반대로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긍정적인 습관을 쌓아 새로운 문을 엽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면 하루 15분씩 튜토리얼 영상을 보세요. 창업하고 싶지만 자본이 부족하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소규모로 시작해보세요. 정주영 회장이 했던 것처럼 작은 단계가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습관을 깨기 위한 간단한 연습,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려 할 때 멈추고 3가지 해결책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가게를 열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라면 파트너와 자본 공유하기, 온라인 판매로 테스트하기, 무료 창업 강의 듣기를 적어보세요. 어떻게 할까? 라는 한 질문이 당신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유는 변명일 뿐이다. 방법이 길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습관은 기회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이를 부수면 길이 열립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누구나 쉽게 빠지는 또 다른 함정, 3번째 습관을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을 깊이 성찰하게 할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상황이 안 좋아서 라거나 다른 사람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정주영 회장이 경고한 3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얻는다. 이 습관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뢰를 갉아먹는 칼날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과 돈, 기회가 멀어집니다. 정주영 회장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재고 관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날씨 때문이었고 운송회사가 늦었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가 미리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변명을 듣는 순간 고객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는 더 큰 기회를 잃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처음엔 손실이 있었지만 그 정직함이 새로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객은 더 큰 계약을 맡겼습니다.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한 사람은 책임을 피했고 다른 사람은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원칙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워렌 버핏, 오런 버피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6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서 버핏은 IBM 투자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했다. 그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분석하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에 더 많은 자본이 몰렸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실수를 인정하는 리더는 팀의 충성도를 30%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이를 실천했습니다. 초기 교량 프로젝트에서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직원이나 공급업체를 비난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리더로서 내 책임이다. 이 태도가 인재를 붙잡고 더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노벨상 수상자 다니엘 카네만, 데니얼 코너먼, 레이 심킹,
패스트 앤드 슬로는 우리가 확증 편향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려고 상황 탓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하지만 카네만의 연구에 따르면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25%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최근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변명을 댔다면 당신은 무의식 중에 신뢰를 잃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실수 인정은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설득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를 건설하며 정주영 회장은 1970년대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글로벌 경제를 비난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비를 잘못했다. 내가 이끌어 고치겠다. 그는 개인 지출을 줄이고 은행과 직접 협상하며 직원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은 더 단결했고 현대는 위기를 넘어 국제시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수했을 때 숨을 고르고 말하세요. 내 잘못이다. 어떻게 고칠까? 제임스 클리어의 어타믹 헤비츠에 따르면 실수 인정은 긍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만들며 신뢰와 새로운 기회를 엽니다. 간단한 연습, 최근 실수를 떠올리고 적어보세요. 내 실수는 무엇인가? 무엇을 배웠나? 어떻게 고칠까? 이 행동은 이 나쁜 습관을 깨는 시작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경고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문이 닫힌다. 실수를 인정하면 당신은 더 강해지고 사람과 돈이 가까워집니다. 이 습관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지만 이를 극복하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네 번째 습관을 탐구할 것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거의 모두가 저지르는 함정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듣기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미 반박할 답변을 준비하거나 몰래 핸드폰을 확인한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사실 마음은 딴 데 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정주영 회장이 경고한 네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경청은 돈보다 귀하다. 듣지 않는 자는 기회를 잃는다. 이 습관은 흔하지만 귀중한 정보를 차단하고 관계를 약화시키며 사람과 돈, 기회를 멀리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오늘날 바쁜 세상에서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뢰를 쌓고 새로운 문을 여는 핵심 기술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의에서 젊은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중간에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해봤는데 안 돼. 직원은 입을 다물었고 그 아이디어는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실행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상사는 사실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나는 새 기회에 준비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리더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원이 말을 마칠 때까지 침묵하며 들었고 심지어 3초간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그 3초의 침묵은 직원에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회사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차이는 간단했습니다. 한 사람은 반박하려 들었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려 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람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에서만 진정한 신뢰와 기회가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경청의 가치를 더 이해하려면 데일 카네기, 데일 카어니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에서 소개된 적극적 경청 기술을 보겠습니다. 카네기는 경청이 단순히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명확히 하는 질문을 던지며 요약해 확인하는 것. 카네기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는 리더는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40% 높이고 팀 결속과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립자이자 xAI와 관련 있는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테슬라 회의에서 그는 반대 의견도 경청하며 이를 통해 초기 전기차 설계 오류를 발견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이는 정주영 회장의 말과 일치합니다. 경청은 상대의 마음을 얻고 돈과 기회를 불러오는 가장 단순한 비밀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기업 커뮤니케이션 문제의 70%는 충분히 듣지 않아 생기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누군가의 말을 끊거나 듣는 척하며 딴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당신은 귀중한 정보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를 건설하며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조선 기술 변경을 제안했을 때 그는 끊지 않고 세부 사항을 물었고 이는 현대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게 한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4가지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를 잊는 습관,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둘째, 할 수 없는 이유만 찾는 습관, 기회를 변명으로 바꿉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 신뢰를 끊습니다. 넷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습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단합니다. 이 4가지는 쌓이면 사람을 떠나게 하고 돈을 멈추게 하며 기회를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고치면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습관을 깨려면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대화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의 눈을 보며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요약하세요. 당신이 말한 건 이런 거지. 이는 존중을 보여주고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어타믹 헤비츠에 따르면 경청은 작은 습관이지만 복리 효과로 더 나은 관계와 협업 기회를 만듭니다. 배우자, 동료, 고객에게 끝까지 귀 기울이면 그들은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더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돈과 기회를 동반한 정주영 회장은 경청이 마음을 얻고 성공을 끌어오는 가장 단순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5번째 습관을 탐구할 것입니다. 돈을 쫓는 함정,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경고한 5번째 나쁜 습관은 돈만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돈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칼이 요리를 위해 존재하듯 돈은 가치와 신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을 최종 목표로 삼으면 사람과 관계를 잃고 결국 돈마저 떠나갑니다. 이 습관은 처음엔 매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과 돈, 기회를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눈앞의 모든 거래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아무도 그와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이익만 보고 상대의 신뢰와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반면 경제가 어렵고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 많은 이들이 가격을 올려 담기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신뢰가 있으면 돈은 돌아온다. 그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고객이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 신뢰가 현대를 거대 기업으로 키운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역사를 보면 이 철학이 명확해집니다. 1950에서 60년대 한국이 전쟁 후 어려움을 겪을 때
정주영 회장은 현대건설을 설립하며 품질과 관계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공장 바닥을 걸으며 노동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였고 정부와 국제 계약을 따내며 첫 10년간 매출을 10배로 키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단기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기업은 35%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이 신뢰의 결과물임을 알았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라버트 키어세키의 리치 데드 포어 데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는 자산, 돈을 버는 것과 부채, 돈을 쓰는 것을 구분하며 돈을 가치 창출의 도구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큰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빠른 이익을 위해 투자할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돕고 가치를 만들 건가요? 이 질문은 당신의 돈에 대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돈만 쫓는 사람은 모두 잃지만 돈을 창출 도구로 쓰는 사람은 더 큰 부를 얻습니다. 현대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 때 정주영 회장은 판매뿐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를 쌓았습니다. 이는 1973년 오일 쇼크 때 경쟁사가 가격을 올리며 시장을 잃을 때 현대가 안정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간단한 연습, 돈을 쓰는 3가지 방법이 가치를 만든다고 적어보세요. 직원 교육, 지역사회 지원, 제품 개선 등 이 작은 변화는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만 쫓는 사람은 돈과 사람을 잃지만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얻는다. 돈만 쫓는 습관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이를 극복하면 진정한 부의 흐름을 열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6번째 습관을 탐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독성이 강한 태도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말의 힘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상사가 나를 몰라줘. 경제가 너무 나빠. 같은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것이 정주영 회장이 경고한 6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끊임없는 불평. 그는 강조했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회를 밀어낸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의 실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강 부족, 자금 문제, 기술적 장애. 그때마다 누군가는 이건 불가능하다, 상황이 너무 나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라. 이 태도는 수많은 위기를 돌파한 힘이었습니다. 반면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동조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지쳤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불평은 단순히 기분을 망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 돈을 멀리하는 강력한 독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직원들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재료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으니 불가능하다. 그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잠시 침묵 후 한 젊은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자재를 조정하면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아이디어가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불평은 해결책을 가리고 질문은 길을 엽니다. 왜 안 되지? 대신 어떻게 가능할까?를 묻는 순간 다른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삶이 답답하다면 불평이 입버릇이 된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불평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주변 분위기와 기회가 달라집니다. 불평의 해악을 이해하려면 긍정 심리학 연구를 보겠습니다. 탤런트 스마우티큐에 따르면 반복적인 불평은 뇌를 부정적으로 재구성해 부정적 사고를 더 쉽게 만듭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는 불평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사익 센트럴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되지 않은 불평은 신뢰와 결속을 약화시키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베리웰 마인드는 의도적 불평, 감정 해소를 위한 공유,
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불평의 75%가 해결책 없이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이 퍼포먼스 인스티튜트 정주영 회장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불평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그는 구조를 재편하고 새 시장을 개척하며 직원들에게 해결책을 찾으라고 독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는 키아를 인수하며 자동차 산업 선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 시작될 때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건 뭔가? 라고 물어보세요. 제임스 클리어의 어타믹 헤비츠에 따르면 불평을 행동으로 바꾸는 작은 습관은 긍정적인 복리 효과를 만듭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사례도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윌 보언의 21일 불평 금지 챌린지를 홍보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를 모두에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80%는 관심 없고 20%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한 걸 기뻐합니다. 그녀는 불평 대신 행동과 감사를 택하며 가난에서 미디어 제국을 세웠습니다. 오프라닷컴의 마서 100은 불평 줄이기 4단계를 제안했습니다. 감정인식, 제한적 공유, 해결책 찾기, 긍정적 요소 발견. 이 방법을 실천하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연습, 일주일 동안 손목에 팔찌를 차고 불평할 때마다 반대 손으로 옮기세요. 목표는 21일 불평 없이 뇌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려 할 때 이 상황의 좋은 점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을 물어보세요. 정주영 회장은 불평은 독이고 질문은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불평을 멈추면 주변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과 기회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해냈지 라거나 그 시절엔 내가 최고였어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묶는 족쇄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경고한 7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나쁜 습관입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에 취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정주영 회장은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작은 공구상이 잘 나가던 시절, 목재로 배를 만들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전기가 도입되고 기계가 바뀌었으며 해외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옛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예전에도 이걸로 충분했으니 지금도 괜찮아 라며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반대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낯선 방식을 시도하며 심지어 후배에게도 기꺼이 배웠습니다. 정주영 회장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나가 용접공에게 물었고 회계사에게 배웠으며 해외 성공 사례를 밤새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장은 현장의 기술자를 존중해야 하고 기술자는 경영자의 안목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 게 언제였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 더 배울 필요 없어. 그 순간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필름 카메라 회사가 무너졌고 온라인 시장이 열리며 전통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한 기업과 사람은 한순간에 잊혀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그는 나이 들어서도 늘 질문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나? 다른 산업은 어떻게 하나? 이 작은 질문들이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최근 삶이 정체된 것 같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책을 집어들거나 다른 분야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직접 만져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소중한 추억일 뿐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어제에만 살지만 오늘 배우는 사람은 내일을 엽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 월드 에커나믹 포럼의 2025년 일자리 미래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노동자의 핵심 기술 중 39%가 변할 것이며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인해 약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평생 학습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평생 학습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날 유치원생의 절반이 선진국에서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디지털 기술 중심의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조선 기술을 배우고 글로벌 시장을 연구하며 현대를 위기 속에서도 선두로 이끌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은 사람, 돈, 기회를 끌어오는 길을 막고 기회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으면 어떤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이 경고한 7가지 나쁜 습관을 정리해봅시다. 첫째, 감사를 잊는 습관, 관계를 메마르게 만드는 씨앗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할 수 없는 이유만 찾는 습관, 기회를 변명으로 바꿉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 신뢰를 칼로 베듯 끊습니다. 넷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습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단합니다. 다섯째, 돈만 쫓는 습관, 돈과 사람 모두 잃게 합니다. 여섯째,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 에너지를 도구로 바꿉니다. 일곱째,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 시대에 뒤처지게 합니다. 이 7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인생의 기회를 갉아먹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운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이 운을 부른다. 그는 고향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늘 배우고 감사하고 변명 대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현대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이 7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동료의 미소, 기다리는 가족. 내일 아침 할 수 없는 이유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줄 적어보세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끝까지 귀 기울이고 실수를 했다면 진심으로 인정하세요. 돈만 쫓지 말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고 불평 대신 해결책을 묻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고 있나요? 아니면 밀어내고 있나요?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장해 두세요. 힘들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다시 보세요. 분명 다시 일어설 용기와 길을 찾을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사람, 돈, 기회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습관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